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1월 4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이모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저희 건강도 챙겨주시고 하는 일 다 잘 되라고 기원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도 모두 올 한 해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36,585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 또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15,800 다시 한번 회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30포인트 정도는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걸쳐놓은 정도고 16,000 정도는 넘어가 줘야 한 차례 휴식이 나와도 15,800 흔들기 하고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 아직은 걸쳐놓은 수준이고 돌파되려면 양봉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었던 요소는 미국과 유럽의 12월 제조업 PMI 지수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도 분명히 이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보인다.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완화될 가능성이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PMI 지수가 57.7이 나와서 전달 58.3이었는데 0.6포인트 정도가 이제 내려가면서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았느냐.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8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월 58.4에서 0.4 낮아지면서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공급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PMI 지수가 뭐 55 아래 정도만 내려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안도감을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앞으로는 공급 병목 현상은 해결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 정도까지만 가도 충분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좀 완화되고 공급 병목 현상도 좋아진다라고 하니 경제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지표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3월 테이퍼링 종료 후에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이 좀 좋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커플링이 나오면 좋았겠죠. 우리나라는 미증시가 좋으면은 갭상승 조금 나온 다음에 눌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데 이 수급 동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코스피 주식은 크게 매수하지 않고 코스닥 주식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선물 동향을, 이 중요한 건 이 선물 옵션 동향을 좀 많이 누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 정도는 유지는 해줬는데 아직까지 3,000 위쪽으로 못 올라가 있고 3,050 넘어가야 이 안정권으로 접어들면서 약세 구간을 탈피한다. 코스피는 아직 약세 구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급이 먼저 변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아직까지는 선물도 매도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좀 눌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에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는 둘 다 상승 포지션이 좋은 거긴 한데 금액 자체가 너무 작아서 너무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날이고, 이게 이제 미증시가 변동성이 조금 약해진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우리나라가 또 힘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여전히 좋아요. 보시면은 코스닥은 1020포인트 넘어간 다음에 한 차례 강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오늘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는 마이너스 1%대를 유지했지만 한 절반 정도는 이제 회복을 하면서 아래 꼬리를 또 길게 달았죠. 그러면서 이제 0.6% 가까운 이 정도의 하락으로 보이면서 이제 1020포인트 쪽으로 아예 붙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재 1020 위에는 강세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1월에 1060포인트 넘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코스닥은 강하다. 코스피가 3050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투심이 회복되면서 코스닥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더 가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회복을 해주면은 금상첨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코스피의 파생 수급이 조금 더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 상승 포지션이 좀 더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까지는 쉬었고 CES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번 CES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쪽 얘기 많이 했는데 LG전자가 CES 하루 전 전야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소식 전해드렸는데 LG 월드 프리미어 개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클로이 LG전자의 로봇이죠. 클로이 가이드 뭐 해서 가사 보조, 뭐 배송 이런 부분으로 해서 클로이가 이제 뭐 AI 그리고 로봇 기술 그리고 5G를 통해서 사람과 인간과 공존하고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는 삶을 영위한다라는 부분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유튜브로 공개할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하니까요. 다음 날 정도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가 드디어 14만 원 회복을 했습니다. 참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14만 원 아래는 좀 저평가 구간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 쪽은 원래부터 좋았고 전장 쪽이 기대감이 좀 높다 말씀을 드렸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이제 MC 사업부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MC 사업부를 이제 철수하면서 LG전자는 다시 한번 뭐 새로운 밸류를 받을 수 있는 또 1년 동안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 약세 구간을 드디어 떨쳐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합세하면서 이제 24,500원 넘어가면서 27,000원 구간, 여기 1차 목표치 구간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27,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뭐 새로운 시세를 쏘아 올릴 수는 있겠죠. 삼성전자의 이제 그 OLED 패널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봇 관련주 하면은 저희가 이 상승하기 바로 전날 이날 짚어드렸었죠.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제 3,000원 중반 정도의 중반 중후반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바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3,000원 중반이지만 다음날 매매를 한다고 해도 한 3,000원 중후반 정도인데 벌써 뭐 9,000원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로보로보는 이제는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로보로보 외에도 이제 뭐 TPC라던가 로보티즈, 뭐 LG 하면 로보티즈 로보스타다라고 말씀드렸죠. 휴림 로봇, JLK 같은 쪽이 움직였고 오늘은 뭐 큐렉소 같은 경우가 의료용 로봇 쪽으로 항상 기술력을 과거부터 많이 뽐냈었죠. 그래서 큐렉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로봇 관련주 쪽으로 합류. 그리고 브리지텍 같은 경우도 KT랑 하나카드 AICC 챗봇, 콜봇을 구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긍정적인 모습 꾸준히 보이고 있는데 뭐 6,000원 구간 이 구간을 돌파 시도를 지금 잘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00원 쪽에 안착이 된다,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테슬라 소식 말씀드리는데 4분기 고객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 70% 증가한 30만 8,600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번 뭐 갱신하면서 사상 최대 인도분을 이제 달성한다라는 거. LG화학이 최근에 좀 뭐 어렵게 많이 흘러갔었는데 뭐 60만 원 뭐 이탈해서 더 내려갈 만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 적어도 지분 가치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좀 과한 구간 아니냐. 70만 원 아래 구간은 좀 과하게 밀린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정 주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의 지주사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보단 밸류를 좀 낮춘다고 해도 그래도 80만 원 이상 정도는 100만 원은 몰라도 80만 원 정도는 뭐 가능한 기업이 아니겠느냐. 뭐 본업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과하게 좀 낮아져 있는 주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올라오는 건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수급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 LG화학, 삼성SD, SK이노베이션 쪽에서 수급이 조금 이제 이탈해서 LG에너지 솔루션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거는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1분기 최대 1분기가 아니죠. 역사상 최대어가 이제 상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 쪽에 대한 이제 뭐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보다는 조금 본업과 지분 가치만 해도 적어도 7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고 한 80만 원 정도는 가야 되는데 대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뭐 66만 원 빠르게 회복돼서 빠르게 올라온다면 다행이겠지만 당분간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 뭐 TSI라던가 데보마그네틱, CSI, 뭐 상신 EDP 같은 이런 테슬라 관련주들, 뭐 계약건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이 오늘 튀어오른 이유는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을 이제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이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은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에도 한 차례 뭐 튀어 올랐었죠. 이 정도 소식이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이다. 자, 그리고 애플이 장중에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안착은 못 됐는데 장중에 시가총액이 3조 달러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470조 전후 왔다 갔다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럼 삼성전자의 한 7.6배 정도 되는 규모인데 어마어마한 애플의 시가총액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3조 달러 돌파 시도 정도를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만 올라가도 돌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 애플 관련주들 기대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애플 관련주들은 조금 쉬었다. 특히 LG이노텍이 최근에 워낙 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36만 원 위쪽에 유지되지 못하고 좀 밀려 있는데 오히려 지금 구간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밀려내려 한 33만 원 부근 정도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매수 구간이 될 수 있고요.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회복한다는 36만 원 회복하면 또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은 뭐 신규 매수는 이제 길게 가져가는 건 좀 부담스럽죠. 좀 짧게 트레이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가격권에서 보시면서 이번 뭐 CES 통해서 노리시고 이 LG노텍의 그 카메라 쪽 그리고 이 전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죠. 그래서 이런 뭐 사업 부분 그리고 XR 기기 쪽 애플에서 애플카가 나오고 XR 기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가상현실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기기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그 부분에서 가장 뭐 수혜를 받는 기업 중 하나가 또 LG노텍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뭐 애플카에도 뭐 전장 부품 들어가고 자율주행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좋은 모습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슈가 살아 있을 때 뭐 짧게 정도 뭐 보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길게 들고 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구간이죠. 대신 성장성만큼은 좋습니다. 근데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현실이 돼야죠. XR 기기에 LG노텍이 역시나 납품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조금 확인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쉰만큼 뭐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이제 12% 이제 판매량이 증가해서 747만 대 정도 판매하지 않겠느냐라고 유진투자증권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현대차 그룹의 기아차가 소폭 올라왔는데 사실 뭐 크게 의미 없고 최근에는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죠. 8만 원만 유지해주면은 문제 없고 9만 원을 넘어가야지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만도나 뭐 한원 시스템, 성우하이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오히려 만도가 움직임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고 한원 시스템이 그 매각 이슈 이후로 뭐 주가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14,000원 회복될 때까지는 당분간 아직까지는 이제 매매 구간은 아닙니다. 14,000원을 회복하고 나서 저점 매수를 들어가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 뭐 전기차,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배당락 이후에 고배당주들이 좀 밀렸었는데 은근슬쩍 회복 나오는 모습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가 이제 금융지주사 대표적으로 한 2%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하나생명 같은 경우가 뭐 생보사 중에서는 그래도 또 좋은 모습 보이면서 4% 정도 회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뭐 과거부터 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뭐 배당 받은 정도는 바로 뭐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주가 회복력이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증권주라던가 저점 잡는 과정이 뭐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은 NH투자증권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다른 종목도 비슷하긴 한데 얘는 유독 저점권에서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렸죠. 이제는 저점 매수 정도 12,000원 구간이면 저점 매수 들어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을 잡고 있다. 그러면은 증권주들도 순환매가 한 번 정도는 돌 수 있다. 지수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요 조건은 알고 계셔야 돼요. 지수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증권주도 순환매가 돌 수 있다. 1월부터 지금 뭐 외국인 수급이 추가적으로 뭐 하방향을 크게 구축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무너진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상승을 위해서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을 만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고요. 현대미포조선이나 뭐 오늘도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 조선업황 수주는 뭐 여전히 뭐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정도에는 이 조선업종들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권에서 이제 현대미포조선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고, 현대중공업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이죠. 중업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10만 원을 딱 회복을 해줬는데, 요 10만 원 구간만 뭐 잘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뭐 바로 급등은 아니어도 이렇게 위쪽으로 돌파하다가 쉬었다 하면서 21선 꼬리 말아 올리면 한 1월 중순 이후 정도에는 다시 한번 또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 충분하다. 대신 10만 원 위쪽은 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SO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도 조금 1% 정도 올랐고, 대한유화랑 1조 1,50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9만 원 이렇게 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만약 내일 양봉 하나 더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함께 올랐죠. 뭐 공급계약 체결되는 곳이 대한유화인데, 최근에 이제 좀 과하게 좀 이제 뭐 피크한 얘기 나오면서 과하게 밀려 있는데, 지금 구간까지 뭐 밀려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 18만 원 아래 구간 쪽에서는 저점 매수가 나오면서 그래도 한 차례 회복 시도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한번 20만 원을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대한유화는 다시 위쪽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 지금보다는 20만 원 회복되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20만 원 회복되고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간 조정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뭐 에이스 종목 중 하나는 KCC였습니다. KCC가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실리콘 업황 호조로 해서 4분기 실적 예상치보다 13%나 상회할 거다. 근데 KCC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35만 원만 회복되면 좋은 모습 보일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뭐 연일 이거 수급적인 측면이죠. 어떻게 양봉이 이렇게 없이 다 음봉만 연속적으로 나옵니까? 이런 것도 만들기 힘든 모양인데, 진짜 10월은 연속적으로 뭐 양봉 자체가 없죠. 이렇게 거의 뭐 봉 자체가 없는 것들 요거 두 개 제외하면은 양봉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뭐 고의적으로 좀 주가를 눌렀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35만 원 회복되면 다시 뭐 좋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이번에는 거래량도 뭐 제대로 터졌기 때문에 35만 원 뭐 유지돼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정상적인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때 되게 굉장히 안타깝게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역시나 좋은 주식들은 뭐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이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자, 포장용 재지나 이쪽으로 해서 뭐 신대양 재지나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는데, 여기 영풍재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영풍재지는 뭐 7,500원 요 구간 넘어가서 이제 8,000원 구간 다 왔는데, 요 구간에서 이제 추세 살짝 쉬면서 추세만 잘 만들어가면은 뭐 8,000원 중반에서 9,0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연말에서 연초에 포장재 가격 10%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20%로 뭐 추가적인 인상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은근슬쩍 하나씩 움직이는데 영풍재지가 바닥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자, GS건설이나 이런 이제 대우건설, DL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43,000원 회복되면 GS건설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현 정부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이번 정권은 뭐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 그리고 시멘트 종목들이 오늘은 뭐 하이라이트였죠. 뭐 성신양의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 비롯해가지고 뭐 유진기업이라든가 이런 시멘트 레미콘 기업, 기존의 성신양에는 최근에 먼저 올라온 게 이제 유진기업에서 적대적 M&A 이슈가 나와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6,000원 잘 유지해주고 다시 한번 이제 횡보 구간에서 밀리지 않고 올라와 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횡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6,000원에서 19,000원 정도, 18,500원에서 19,000원 요 구간 정도를 이제 저항으로 보시면 되겠죠. 18,500원에서 19,000원 요 구간을 넘어가는지를 잘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유진기업 같이 까지 같이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가 오늘 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5,000원을 드디어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까지 예쁘게 붙여주는 모습 긍정적입니다. 저희가 시멘트 관련주들 보면은 그 다음에 보통 많이 움직이는 게 페인트주들이 이제 뒤따라서 많이 움직인다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노루페인트 말씀드렸죠.
14,500원 유지해주면서 위쪽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힘을 잘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라면 13,000원 전후에서 매수하면 되고 유지 잘 해준다라고 하면은 14,500원 위쪽에서 한 차례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 건자대주 함께 보시는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LX 하우시스, 뭐 대림 비엔코 그동안 뭐 안 움직였었는데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왔네요. 7,500원 회복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래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드디어 오늘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거래량만 한번 더 붙여주면은 뭐 8,000원까지 넘어가면서 아주 좋을 텐데 거래량은 조금 아쉽습니다. 내일쯤에는 거래량을 좀 붙여주면 양봉 하나 더 세워주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 외에 뭐 하츠, NX, 뭐 동양파일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움직인 다음에 그 뒤에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은 뭐 폐기물 관련주 같은 경우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F세미는 이제 코로나19 사멸이 가능한 원자외선 램프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000원까지 넘어갔어요. 7,000원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보유, 7,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 수익 실현하시면 되고, 뭐 나노 CMS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서 또 이제 같은 뭐 이슈가 있죠.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노 CMS는 이 구간 8만 원 구간만 잘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데 8만 원 구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뭐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매도하거나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이제 주식 병합 후에 이제 거래 재개를 시작했는데 뭐 쉬고 있었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엔터주들이 다시 한번 또 올라오기 시작했죠. 전일도 뭐 사마네트웍스나 뭐 에이스토리 등등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타클로스나 아니면 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한다. 14,000원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뭐 좋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대신 뭐 위메이드라던가 이런 게임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초에는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쉬면서 이제 저평가돼 있던 종목들이 뭐 키높이 맞추는 과정 뭐 다시 한번 뭐 진행되면서 순환매가 잘 돌고 있고, 자 그리고 1월에 항상 나오는 것 CES가 있다. CES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 요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CES는 뭐냐? IT. 그냥 최첨단 기술이다 보시면 되고 모든 게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 과거에는 테마로 2016년 전후에는 이제 테마로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때는 미래 기술입니다라고 했던 게 이제는 뭐다? 산업화가 돼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다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제 개별 이슈들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라이선스 아웃이나 이제 협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조금 이제 잘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부분 뭐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이런 쪽만 좀 움직이고 좀 휴식이 나왔는데 이쪽도 좀 이제 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좀 기대감 있는 기업들은 이제 살짝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잠깐 반짝 상승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바이오주는 전체적으로 보지 마시고 개별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개별 종목을 따로 공부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산업 섹터를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